안녕하세요. 경제 매거진의 박선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의 경제학 시간입니다. 겨울철이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하기가 어려운 만큼 오히려 청소도 더 깔끔하게 하고 또 공기청정기도 더 열심히 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도 본인이나 가족의 잔기침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감기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보지만 감기는 또 아니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범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문제의 장소는 바로 집안, 그 중에서도 주방이다. 부엌이 위험하다고요? 생각 안 해봤어. 가스로 밸브 잠그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무슨 문제래요? 궁금하네. 위협받는 우리 집 주방의 공기 안전.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3년차) 주부 최은희 씨. 깔끔하기로 소문난 그녀답게 집안 구석구석 청소에 여념이 없다. 신랑이 짜증난다고 할 정도로 좀 깔끔을 많이 떨어요. 유난스러울 때도 있고요, 좀. 그럼 얼마나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집안 구석구석 테스트 좀 해봐도 될까요? 해보세요. 먼지 한 톨 안 나올걸요? 청소할 때 가장 신경을 쓴다는 주방도 꼼꼼히 살펴보니 어때요? 깨끗하죠? 은희 씨의 장담대로 먼지 한 톨 찾기 힘들다. 깨끗한 집과 화목한 가족. 고민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은희 씨지만 이제 2살이 된 아들 태훈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다. 은희 씨는 태훈이가 감기에 걸릴까 봐 창문도 웬만해선 열지 않는데 애기 때문에 애기가 자꾸 찬바람 쐬고 이러면 감기 걸려서 거의 닫아놓고 지내요. 왜 태훈이는 유난히 기침을 자주 하는 걸까?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실내 공기 전문가. 집안 공기 속에 가족 건강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데 은희 씨 주방의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봤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대표적인 항목들을 점검해봤지만 이산화탄소가 기준치에 가깝게 검출됐을 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 그렇다면 태훈이의 기침이 잦은 이유는 뭘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점심때가 돼 식사를 준비하는 은희 씨. 메뉴는 은희 씨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태훈이를 위한 생선구이다. 생선을 굽기 시작하자 피어오르는 연기에 눈이 매워온다. 지글지글 불판에 삼겹살까지 굽자 연기는 좁은 부엌뿐 아니라 온 집안에 들어찼다. 자다 깬 태훈이가 다시 콜록거리고 목이 메기는 은희 씨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때 다시 한번 공기 오염도를 측정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산화탄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해 물질이 증가한 것.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무려 40배나 늘어나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실내 자동차를 놔두고 가동을 했을 때 발생된 유해물질이 실내에 배출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유해물질 정도의 수치입니다. 가스불을 켜면 일부 가스는 완전히 타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하게 된다. 이때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이산화질소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그 밖에 여러 유독물질이 배출된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질소는 눈, 코, 입의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눈이 따갑고 코가 맵거나 목이 건조해져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태훈이의 기침이 잦았던 건 주방의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그 정도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 질환이 있는 기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호흡 곤란 같은 걸 일으켜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염증 자체가 기관지를 좁게 만들어서 과민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눈이 따갑거나 기침과 같은 자극 증상은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은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역시 요주의 대상이다.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우리 몸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킨다. 뇌에서 산소가 필요해서 빨리 산소를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소는 안 주고 일산화탄소를 주니까 저산소증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산소증이 오면 뭐 뇌든 말초혈관이든 신장이든 기능을 안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쓰러지고 해서 몸에 나중에 뭐 이렇게 장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뇌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유독가스뿐 아니라 고기가 타거나 조리할 때 나오는 가스 또한 매우 해롭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외에도 포름알데히드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돼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들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방 공기오염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발표된 걸 보면 그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들이나 주방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폐암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산부나 유아의 경우에는 신체 손상뿐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나 태아, 유아의 경우에는 적은 용량의 독성 물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발달이나 성장뿐만 아니라 뇌인지 발달과 같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스 스토브와 가스 버너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인지 발달을 저하시키고 주의력 결핍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